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 32평. 정혜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0년간 김밥을 말아온 손이었지요.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혜수는 잠이 오지 않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는 순간 작은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진짜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혜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재건축 끝나고 집값 최고점 찍으면 바로 팔 거야.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5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오빠 사업 빚이 얼마였죠? 5억?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수진이 내 카드빚도 3억이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빠, 나 청담동 펜트하우스 계약금 냈어.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 될 수 있어. 거기서 찍으면 완전 달라 보이거든. 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강남 쪽으로 이사 가고 싶었어. 여기 잠실은 너무 구세대 느낌이잖아. 혜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집, 김밥 한 줄 한 줄 말아 번 돈으로 산 그 집을 자식들이 팔아치우려 한다니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동의 안 하실 텐데. 서연이 비웃듯 답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받는 거잖아요. 후견인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멀쩡하신데 치매 진단이 나올까?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병원 친구한테 부탁했어. 가족들이 증언하면 의사도 의심 안 한대. 요즘 노인들 치매 흔하잖아. 혜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잠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불빛, 한강의 반짝임.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1985년 28배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 이곳에 왔었지요.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혜순이네 김밥 간판 앞에 선 젊은 여자.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에는 갓 만든 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1988년 김밥집을 연 날이었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데쳤어요. 당근을 볶고 햄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말았지요. 하루 300줄. 한 달이면 9,000줄. 1년이면 10만 줄. 30년이면 300만 줄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휘었습니다. 허리도 굽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막내딸 수진. 세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1998년 드디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이었어요. 은행 대출 5억, 자기 돈 3억. 김밥 150만 줄의 값이었지요. 그리고 2020년 재건축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완공. 아파트 값이 25억이 됐어요. 혜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봤어요. 예금 2억. 김밥집을 정리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월세 수입 300만 원. 5년 전 은퇴하며 작은 상가를 하나 샀었지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넉넉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도 모자란 모양이었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반짝였어요. 4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낮고 작았지요. 이제는 모든 게 높고 컸습니다. 건물도 사람들의 욕심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편히 쉬세요. 혜수는 메시지를 읽고 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혜수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후견인 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절대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40년을 이 동네에서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김밥 300만 줄을 말아온 손이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 서연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와 수진도 나와 앉았지요.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 뒤에 숨겨진 계획을. 식사를 마치고 혜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지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8년 3월 1일. 김밥 50줄. 수입 5만 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김밥집 정리. 총 수입 15억. 혜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빈 페이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혜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4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끝내려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지요.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웃 강순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순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혜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며느리분이 SNS에 올린 거 보셨어요? 혜수는 강순자의 폰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게시물 사진에는 혜순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 모습이었지요. 캡션을 읽는 순간 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케어 일지 DAY 30. 오늘도 같은 질문을 5번 하셨어요. 오늘이 며칠이야? 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치매 케어,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시어머니 사랑. 좋아요 8,500개. 댓글 347개. 혜수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세요. 요즘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본받아야 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힘내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혜수는 단 한 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지요. 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순 씨, 정말 그러세요? 저는 혜순 씨 멀쩡하신 것 같은데. 혜수는 폰을 돌려줬습니다.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강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이 왜 저런 글을?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차근차근 살펴봤지요. 일주일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케어 DAY 23. 오늘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2주 전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케어 DAY 16. 동네에서 길을 잃으셨대요. 이웃분이 모셔다 주셨어요. 전문 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수는 가스불을 끄는 걸 기빡한 적도 없었고 길을 잃은 적도 없었어요. 30년을 산 동네인데 길을 잃다니요. 혜수는 팔로워 수를 봤습니다. 5만 2천 명. 한 달 전만 해도 3천 명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연은 효부 케어 콘텐츠로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광고 게시물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에 좋은 영양제 추천. 해시태그 협찬 해시태그 광고. 서연은 혜순의 가짜 치매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혜순은 폰을 내려놨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방으로 갔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했고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혜수는 민수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지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돼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워드 문서였어요. 제목이 보였지요. 어머니 재산 정리 계획.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 목표 이번 달 말. 마이너스 서연 SNS 통해 증상 기록 완료. 마이너스 수진 병원 친구 통해 진단서 준비 진행 중. 마이너스 민수 이웃 증언 확보 진행 중. 2단계 법적 후견인 신청 목표 다음 달. 마이너스 변호사 상담 완료. 마이너스 후견인 신청서 작성 중. 3단계 부동산 매각 목표 3개월 내. 마이너스 잠실 아파트 25억 예상. 마이너스 부동산 3곳 상담 완료. 마이너스 최고가 시점 포착 중. 4단계 요양원 입소 목표 부동산 매각 직후. 마이너스 경기도 5호 요양원 월 150만 원. 마이너스 시설 방문 완료. 마이너스 입소 대기 등록. 5단계 재산 분배. 마이너스 민수 사업빚 5억 청산 강남 이주 비용. 마이너스 수진 카드빚 3억 청산 청담동 펜트하우스 계약금. 마이너스 서연 강남 신축 빌라 계약금. 예상 잔액 13억 3자 분할. 혜수는 문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있었어요. 참고 어머니 월 연금 및 월세 수입 총 300만 원. 요양원비 150만 원 제외 시 월 150만 원 남음. 향후 생활비로 활용. 혜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25억. 김밥 300만 줄의 값이었습니다. 40년 인생의 값이었어요. 그걸 자식들이 나눠 가지려 한다니요. 혜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지요. 1985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방 한 칸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지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그 40년을 3개월 안에 처리하려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돌아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등어 사왔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혜수는 서연을 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명품 가방을 든 손. 그 손이 SNS에 거짓말을 쓰는 손이었어요. 혜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SNS 팔로워 많이 늘었다며?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혜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보여주더구나. 내가 치매라고 했더라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혜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서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혜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한 번도 안 깜빡했어.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본 적도 없고, 가습을 안 끈 적도 없어. 길도 안 잃어버렸고.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순이 일어섰습니다. 내 방에 있을게. 저녁은 안 먹을 거야.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산에 있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지요. 민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형이랑 수진이가 아니다.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혜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형한테는 비밀로 해줘. 조금만.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멀쩡해. 아주 멀쩡하단다. 전화를 끊고 혜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잠실의 저녁 풍경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40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노을을 봤습니다. 월세방 창문으로요. 그때 다짐했었어요.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요. 이제 그 집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요. 혜수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김밥집 단골이었던 박 사장의 명함이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지요.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박 사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혜순이에요. 김밥집 하던. 박 사장의 목소리가 반가워졌습니다. 아,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혜순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요.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혜순 씨, 지금 재건축 끝나서 집값 최고점인데요. 25억은 받을 수 있어요. 혜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팔아야 해요. 빨리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건강이라도 안 좋으신 건가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은 괜찮아요. 그냥 사정이 있어요. 박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순 씨 부탁이니까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급하세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박 사장이 확답했습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요. 일주일은 너무 넉넉해요. 3일이면 돼요.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근데 혜순 씨,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25억으로 내놓을까요? 혜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23억으로 해주세요.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23억요. 왜요? 2억이나 손해보시는데.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혜순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기대한 25억보다 2억 적은 게 더 통쾌할 것 같아서요라는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혜순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렸어요. 잠실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40년을 산 동네였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자식들보다 먼저. 혜수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6일 집을 팔기로 했다. 23억. 3일 안에. 그리고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모른다. 알게 될 거다. 곧.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수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받았지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혜순 씨, 놀라지 마세요. 벌써 구매자 나타났어요. 혜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아, 네. 현금 구매자예요. 잠실 재건축 아파트 찾던 분인데 23억 현금으로 바로 치를 수 있대요. 내일 계약하시겠어요? 혜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 나가야 해요? 박 사장이 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비워주시면 돼요. 금매니까 조건은 구매자 쪽이 다 맞춰준대요. 혜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떠나야 한다니요. 혜순 씨, 혜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일 계약하죠.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혜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게. 혜순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사정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작성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40년 전 민수와 민호, 수진이도 저렇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엄마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30년 된 옷들이 걸려 있었지요.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사 갈 곳은 정했나? 부산이었습니다. 둘째 민호가 사는 곳이요. 며칠 전 부동산 앱으로 알아봤어요. 민호네 집 근처에 작은 빌라가 있었지요. 2층 20평 3억.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혜수는 휴대폰으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문의드렸던 해운대 빌라요. 아직 안 팔렸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보러 오실 거예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진으로 봤어요. 계약할게요.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네. 직접 안 보시고요? 혜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일 부산 내려갈게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중개인이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 하시겠어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할게요. 3억. 중개인이 더 놀랐습니다. 전액이요? 대출 안 받으시고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앉았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어요. 집 한 돈 23억, 예금 2억, 총 25억, 부산 빌라 3억, 남은 돈 22억.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단 나았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 서연, 수진이 모두 앉아 있었지요. 서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삼계탕 끓였어요. 드세요. 혜수는 묵묵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혜순이 대답했습니다. 없어.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병원 가는 겨. 어때?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혜순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가 아파 보여?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기검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혜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 멀쩡해. 민수가 아버지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혜순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수야. 나 치매 아니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누가 치매래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SNS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치매라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집 팔 계획도 다 알아. 25억에 팔아서 나눠 가지려는 거.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혜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다 봤어. 내 노트북에 있던 파일. 다 읽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혜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혜순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팔아먹으려고 했어.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순이 일어섰습니다. 용서.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수진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혜순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혜순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민수와 수진이 울며 문을 두드렸지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혜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혜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배신이라 눈물도 안 나왔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였어요. 혜수는 받았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형이 전화해서 울면서 용서 빌라는데.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일 부산 내려갈게. 민호가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응. 이사 가려고. 민호가 더 놀랐습니다. 이사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순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형이랑 수진이가 엄마 집 팔아서 돈 나눠 가지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먼저 팔았어. 민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혜순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엄마 내 근처로 갈게. 바다 보이는 빌라 샀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올라갈게요. 같이 내려가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혼자 갈게. 너는 일 있잖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이사해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혜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짐 별로 없어. 40년 살았어도 가져갈 건 별로 없더라.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부산역으로 마중 나갈게요. 몇 시 도착하세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될 것 같아. 민호가 확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잠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40년을 산 동네였습니다. 내일이면 떠나게 될 동네요. 혜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40년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혜수는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했지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식탁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써둔 편지였어요. 민수, 서연, 수진에게. 엄마는 내일 떠납니다. 이 집도 이미 팔렸어요. 새 주인이 일주일 후에 들어와요. 그때까지 나가세요.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너희를 키운 집이에요. 김밥 300만 줄을 말아서 산 집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그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요. 엄마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판 돈은 엄마가 쓸게요. 너희 빚은 너희가 갚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엄마가. 혜수는 편지를 읽고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6시 혜수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왔지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혜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한번 뒤를 돌아봤지요.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첫걸음을 뗀 곳, 민호가 자전거를 배운 곳, 수진이 피아노를 친 곳.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집일 뿐이었어요. 혜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렸지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에. 혜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행 가요. 경비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가 물었지요. 어디 가세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은행이요. 강남구 오은행.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혜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40년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혜수는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23억. 40년 인생의 값이었지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게.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분들은 아세요?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을 거예요. 편지 남겨뒀어요.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편지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네,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박 사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새로 가실 곳은 정하셨어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부산이요. 둘째 아들. 근처로요. 박 사장이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가시는 건 아니고. 혜순이 말했습니다. 혼자예요. 둘째는 모르거든요. 제가 가는 걸. 박 사장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좋잖아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KTX 부산행 오후 일시표를 예매해뒀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요. 수진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돼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 돌아와 줘. 혜수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지요. 출발까지 30분 남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웃 강순자였어요. 강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혜순 씨, 여기서 뭐 해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부산 가요. 강순자가 캐리어를 받습니다. 여행이에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요. 강순자가 더 놀랐습니다. 이사요? 갑자기?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좋은 이웃이었어요. 강순자가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 씨, 무슨 일이에요? 자식들이랑 싸운 거예요?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싸운 정도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하면 안 돼요? 혜순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자 씨는 몰라요.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강순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알았어요. 혜순 씨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도 연락은 해요. 부산 가서도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KTX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지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40년이 멀어졌어요. 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30분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혜수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이었지요.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혜순이 웃었습니다. 왔구나. 민호가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엄마,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이 계속 전화하는데. 혜순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피곤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혜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오히려 좋아. 민호가 차로 안내했습니다. 해운대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혜수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짠 냄새가 났지요. 40년 만에 맡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응. 빌라 샀어. 바다 보이는데. 민호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언제 보러 오셨어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안 봤어. 사진으로만 봤어. 민호가 더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요? 엄마, 그럼 직접 봤어야죠. 혜순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바다만 보이면 돼.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 집이었어요. 민호가 짐을 들고 올라갔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거실, 방 하나, 주방.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창문이 컸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혜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주세요.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수는 돌아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했지요. 민수의 사업 실패, 수진의 빚, 며느리의 SNS, 요양원 계획, 치매 거짓말. 민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혜순이 말을 마쳤을 때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집을 판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23억.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25억 받을 수 있었는데. 혜순이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23억에 판 거야. 개들이 기대한 것보다 2억 적게. 민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참. 혜순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형한테 엄마 여기 있다고 알려주지 마. 제발.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형도 가족인데. 혜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야. 이제는 민호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혜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가 집에 갔어요. 혜수는 혼자 남았지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았어요. 사진첩은 서랍에 넣었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혜수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철썩였지요. 40년 만에 보는 일몰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지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혜순 씨 맞으세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강남 경로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혜순 씨가 김밥 잘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경로당에서 봉사하실 수 있으세요? 혜순이 놀랐습니다. 저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웃분이 추천하셨어요. 강순자 씨요. 혜순 씨가 30년 동안 김밥집 하셨다고. 혜순이 웃었습니다. 아, 순자 씨가.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주 1회만 오셔도 돼요. 혜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지금 부산에 있어요. 여자가 아쉬워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부산 쪽 경로당을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다시 만들까? 30년간 만들었던 김밥이었습니다. 이제는 팔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나눠주면 됐지요. 다음 날 혜수는 해운대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을 만났어요. 관장님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김밥 봉사하러 오셨다고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관장님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김밥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혜순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관장님이 답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어떠세요? 혜순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혜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30년 습관이었지요. 장을 봤습니다. 밥, 김,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그리고 경로당으로 갔어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었지요. 재료를 썰었어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많은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척척 말려나갔지요. 오전 11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혜순이 김밥을 내놨어요. 한 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지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관장님이 혜순을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정혜순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순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사세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해운대요. 바다 보이는
빌라예요. 할아버지가 부러워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바다 보면서 사시다니.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평화로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민호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저녁 준비해 왔어요. 같이 드세요. 혜순이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손주들이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서 또 연락 왔어요. 혜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신지 알려달래요. 정말 잘못했대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은. 민호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중요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혜순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혜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새 다이어리였어요. 부산 온 지 일주일. 경로당에서 김밥 봉사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 30년 만에 다시 많은 김밥인데 이번엔 팔지 않아도 된다. 나눠주면 된다. 이게 더 행복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어요. 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은 겨울이었어요. 바다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혜수는 매주 수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김밥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 수요일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혜순 어머님,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혜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요. 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혜순이네 인생김밥 교실 어때요? 혜순이 웃었습니다. 인생김밥 교실이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밥도 배우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님 인생이 담긴 김밥이잖아요. 혜순이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혼자 만들었던 김밥이었어요. 이제는 나눌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좋아요. 해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10명이 모였어요. 혜순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30년간 김밥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밥 많은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손놀림이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마음이에요. 김밥은 꾹꾹 눌러 말아야 맛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꾹 참지 말고 꾹꾹 눌러 대갚아 주세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혜순도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혜순 씨 사연이 있으시죠?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들려주세요. 우리도 다 사연 있어요. 혜순이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럴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이 부산 온대요. 혜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온대요. 엄마 만나고 싶대요. 혜순이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 주시면 안 돼요? 형이 많이 변했어요. 혜순이 물었습니다. 뭐가 변했는데?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그만뒀대요. 작은 사무실 얻어서 무료 법률 상담 시작했대요. 혜순이 놀랐습니다. 무료로? 민호가 답했습니다. 네.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래요. 그리고 서연이랑 이혼했대요. 혜순이 더 놀랐습니다. 이혼?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서연 씨가 먼저 이혼 요구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 주시면 안 돼요? 혜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다음 날 오후 혜수는 해운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요. 민수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혜순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혜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혜순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더 이상 미래가 없대요. 그래서 떠났어요. 혜순이 물었습니다. 너는 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정신이 들었어요. 혜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지금 작은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요.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혜순이 민수를 봤습니다. 왜? 민수가 답했습니다. 제가 배웠잖아요. 어머니한테 나눔으려. 혜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혜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혜순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혜순이 일어섰습니다. 나 갈게.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혜순이 멈췄습니다. 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혜순이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어요. 응. 행복해.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혜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석 달 전 서울을 떠날 때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을 버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인생김밥 교실은 인기였어요. 어르신들이 점점 늘었지요. 어느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순 씨 아들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가끔 전화해요. 안부 묻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그날 저녁 민혼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졸랐어요. 할머니, 김밥 만들어줘. 혜순이 웃었습니다. 그래, 만들어줄게.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구경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아요? 혜순이 답했습니다. 30년 했으니까 연습이야. 연습.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못했어요?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처음엔 다 못하지.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30년 하면 할머니처럼 잘 말 수 있어요? 혜순이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
김밥을 먹으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다음 주에 또 온대요. 혜순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도 같이 온대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혜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도 많이 변했대요. 빚 다 갚고 지금은 작은 가게 운영한대요. 혜순이 놀랐습니다. 가게. 민호가 답했습니다. 네. 동대문에서 작은 옷가게요. 명품은 안 팔고 실용적인 옷만 판대요. 혜순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만나 주실 거예요? 혜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 바다가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 다음 주 토요일 혜순은 민호네 집에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왔어요. 수진이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혜순은 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 돈만 생각했어.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혜순이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혜순이 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변했어요. 보여드릴게요. 혜순이 두 남매를 봤습니다. 보여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전화했습니다. 무료 상담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진도 가끔 전화했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했지요. 혜수는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듣고는 있었지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상 받았대요. 혜순이 놀랐습니다. 상.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네. 법률 구조 공로상이래요. 1년간 500명 넘게 무료 상담했대요. 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가게도 잘 된대요. 착한 가격에 좋은 옷 팔아서 단골이 많대요.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용서하실 거예요? 혜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다가 보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해 여름 혜수는 경로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인생김밥 교실 1주년이었어요. 어르신 50명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김밥을 만들었지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혜순 어머님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유명해졌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순이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순 씨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혜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밥처럼 사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혜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생은 김밥이에요. 재료를 잘 골라서 정성껏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 있으면 꾹 참지 말고 꾹꾹 눌러 되갚아야 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어요. 1년 전 서울을 떠날 때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을 버린 날이었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덕분에 진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혜수는 받았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부산 갈게요. 어머니 모시고 점심 먹고 싶어요. 혜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도. 민수가 답했습니다. 네. 수진이도요. 그리고 민호네도요.
가족 모두요. 혜순이 파도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알았어. 오너라. 민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응. 김밥 만들어 줄게. 엄마표 인생김밥.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혜수는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68년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밥 한 줄처럼 꾹꾹 눌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했습니다. 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에 적었지요. 2025년 7월 15일. 1년 만에 민수와 수진이 온다. 가족이 모인다. 김밥을 만들어줄 것이다. 엄마표 인생김밥. 30년간 만들었던 그 김밥. 이제는 용서의 맛이 담긴 김밥을.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어요. 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김밥이었습니다. 꾹꾹 눌러 말아야 맛있었지요. 그리고 나눠 먹어야 행복했습니다. 메시지 가족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진심 어린 변화는 용서의 문을 연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물질이 아닌 나눔과 평화에서 온다. 인생은 김밥처럼 정성껏 말돼 억울함에는 당당히 맞서고 결국은 함께 나눠 먹을 때 가장 맛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